그런 뜻을 담아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백범일지를 읽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아마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묘소 앞에서 묘소를 방문하는 그 성묘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성묘하는 일은 많았겠지만 당신께서 쓰신 책을 읽는 그런 일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범 선생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백범 일지를 우리 앞에서 읽어주지는 못하시지만 우리가 백범이 되어서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읽어보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오 씨에게 입도 절차를 물어보니 백미 한 말, 백지 세 묶음, 누런 초 한 쌍을 가져오면 입도식을 행해준다고 한다. 나는 성경대전, 팔편 가사, 궁을가 등 동학병전을 열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께 오시아와 나눈 대화를 소상히 보고하니 아버님은 나의 동학 입도를 흔쾌히 승낙하시고 필요한 예물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도하여 동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동학에 입도하셨다. 접대인에게 우리 일행 15명의 명단을 주어 해월 선생에게 통지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해도 도인들을 부른다는 통지를 받고 우리는 일제히 인도자들 뒤를 따라 해월 선생이 계시는 서초에 갔다. 집에 들어가 우리 15명이 해월 선생 앞에서 한꺼번에 절하자 선생도 역시 상체를 구부리고 손을 땅에 짚고 담내로 절을 했다. 그리고는 멀리서 수고실에 왔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였다. 선생의 방 안팎에는 많은 제자들이 옹이하고 있었는데 그중 측근에서 모시는 자는 손홍구, 김연국 등 선생의 사위 2사람이고 그 외에도 유명한 박인호 등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나의 인상으로는 김 씨는 나이 40 가까운 순박한 농군 같았고 손 씨는 젊은 청년으로 지식도 있어 보이고 부적에 천을 천수라 쓴 것으로 보아 필재도 있어 보였다. 우리가 그 방에 있을 때 선생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남도 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는 반면 고부에서는 전봉준이 벌써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 군수는 도의회 전 가족을 체포하고 가산 전부를 강탈하였습니다. 선생은 진노하는 안색의 순 경상도 어조로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나는 정씨와 같이 턱골 본가에 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당시 외병들이 죽천장에 진을 치고 동학당을 속색하는 중이라 부모님은 매우 불안해하셨다. 그러나 정씨는 안진사가 밀사를 파견한 진이는 군사적인 원조나 계략이기보다는 나이 어린 형의 담대한 기계를 아낀 것이니 염려 말고 같이 가자고 힘써 권고하였다. 나는 정씨와 같이 그날 천봉성을 넘어 청계동 입구에 도착하였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준하고도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민가는 40-50채로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이리하여 그날 바로 청계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때 내 나이 20살, 을미년 2월이었다. 안지사는 날마다 사랑에 와서 내가 없을 때라도 내 동생들과 놀고 친구들과도 담화하든지 서적을 보든지 마음대로 안심하여 지내라고 친절히 부탁하였다. 창수가 보기에 어느 사람이 이길 것 같으냐?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진사는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 아까 시름할 때 그 키 큰 사람의 바지가 찢어져 볼기가 드러난 사람은 기운을 다 쓰지 못한 듯하니 단연코 사람이 질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그 사람이 지는 것을 본 안진사는 나를 더욱 사랑하였다. 진사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맏아들은 증군으로 당년 16세 상투를 들었고 자색 맹주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봄방충을 내고 노인당과 신상동으로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태근 씨와 숙질이 늘 동행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노루와 고라니 등을 여러 마리 잡아와 그것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정대관들 중에 글로써 항쟁하던 자들도 처음에는 안진사를 악평하였지만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관찰로도 그는 퍽 수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짓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하길 좋아하였다. 안진사는 면모도 맑고 수려하였지만 다만 주량이 과하여 코끝이 빨간 것이 흠이었다. 나는 당시 시객들이 안진사가 지은 명작 율시들을 외우는 것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동학당이 창궐할 때 지은 시만 생각난다. 새벽 군뱅이는 살고자 흔적 없이 가버리나 저녁 모기는 죽기를 무릅쓰고 소리치며 달려든다. 나는 고 선생님께 다시 물었다. 그러시면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선생님 보시는 대로 교훈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자네가 그같이 결심하였으면 내 눈빛이 미치는 데까지, 자네 역량이 있는 데까지 내 모든 역량을 다할 테니 젊은 사람이 너무 상심 말고 매일 나와 같이 노세. 선생은 주로 의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무리 발군에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재능이 되려 파근이 된다는 것과 사람과 처세는 마땅히 의리의 근본을 두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판단, 실행, 계속의 세 단계가 사업을 성취해 간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려주었다. 고 선생이 나를 겪어보시고 가장 결점으로 생각한 점은 과단력이 부족한 점인 듯하였다. 항상 무슨 말이나 밝혀보고 잘 판단하여 놓고도 실행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과단성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말을 하시면서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니나 바람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행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을 내리는데 권흥선 선생이 하신 이 말씀, 가지를 잡고 오르는 건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벼랑에서 그 가지를 놓아버릴 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장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부란 건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인물이다, 인간이다. 그건 뭐죠? 쓸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걸 놓아버릴 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려운 일이죠. 김군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도 나오지만은 대한 독립의 나라에서 총소분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스승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 하나로는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김군 선생님이 평생 이거를 가슴속에 품고 사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의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활동도 저는 좀 수동적인 자세로 좀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그러고 싶어 했었던 것도 있고 앞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에게도 큰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먼저 한번 노력을 해봐서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전파를 해서 정말 뭔가를 이뤄내야만, 행동을 해야만 이뤄내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서거된 지 68주년이라서 서울시민의원으로 한 사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백범 서거일에 백범일지를 읽는다.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람된 하루였습니다.